안녕하세요. 멘토즈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턴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매달 멘토즈 현직자 패널 세션, 즉 취준생들과 대학생들이 이제 오시면 그 현직자들을 모아놓고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의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최근에 좀 좋았던 질문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인턴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겠고 뭐 인턴이나 자격증 중에 인턴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좋은 인턴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인턴 되게 참 사실 그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 입장에서 알기가 쉽지가 않죠. 워낙 정보가 또 제한적이고 또 현직자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큰 곳에서 인턴을 하느냐 아니면 작은 곳에서 인턴을 하느냐. 물론 큰 곳에서 인턴을 하는 거하고 작은 곳에서 인턴을 하는 거하고 물론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큰 곳에서 인턴을 한다면 물론 당연히 큰 곳 같은 경우는 보통 통계적으로 되게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이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레저메 한 줄을 쓸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터뷰나 면접을 갔었을 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회사에서 일을 했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프로젝트,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또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작은 곳에서 인턴을 한다.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체계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의 폭도 좀 적고 다만 좀 되게 좋다면 팀이 작기 때문에 좀 의사소통이 되게 간결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를 조금 더 빨리빨리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큰 그 증권사나 이런 데 계열 그런 곳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고 워낙 여러 그 실무자들이 바쁘시고 또 체계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반면에 작은 곳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공간도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물어보기도 쉽고 그래서 좀 팀워크를 좀 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건 것 같고 다만 좀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사람을 만나는 폭이 조금 작을 수 있고 조금 뭐 덜 체계화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통계학적으로 만약에 두 군데 중에서 먼저 제가 인턴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저는 고를 것 같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큰 곳에 가서 먼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저메 쓸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 속 안에서 프로세스라는 걸 좀 한번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작은 데서 일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통계학적으로나 실질적인 경험으로 견주어 봤었을 때는 그게 조금 더 나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좀 작은 데서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게 좋은 인턴인지 구별을 하느냐 당연히 제일 쉬운 방법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회사가 웹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웹사이트도 없는 회사면 일단 좀 그거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팀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팀원들 중에 그 위에 계신 분들이나 좀 중간에 보스 레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전에 경력이 상당히 좋으셨거나 어느 정도 업계 내에서 꽤 유명하신 분들이고 성과를 거두신 분들인데 이제 독립을 해서 일정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자리를 잡아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조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웹사이트도 없고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번 재차 고려를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인턴이 페이드 인턴이 있고 언페이드 인턴이 있어요.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돈을 받고 인턴을 하는 것이냐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인턴을 하는 것이냐 당연히 전자가 낫겠죠. 돈을 받고 인턴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회사가 어느 정도 인턴까지 그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뜻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화가 있다는 체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방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실질적으로 언페이드 인턴과 페이드 인턴이 있는데 언페이드 인턴이 뭐 경험이 더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통계학적으로나 현실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페이드 인턴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이 보통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턴이 있고 안 그런 인턴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인턴은 보통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인턴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막 그런 인턴들 있어요. 막 한 달짜리 인턴. 물론 리서치 인턴이나 아니면 그 컨설팅 인턴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한 달 인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인턴은 괜찮으나 뭐 아무 체계도 없는 회사에서 그냥 한 달 인턴에 언페이드 인턴이라고 하면 그런 인턴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3개월, 6개월 인턴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돈을 주고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 있는 그런 인턴이 있다면 꼭 그런 인턴을 고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용 공고를 자주 보시면 계속 공고가 계속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내로 계속 올라오는 공고들이 있어요. 그런 공고들이 있다면 좀 다시 한번 재차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고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공고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짧은 시간 안에 공고가 계속 여러 번 올라온다. 그런 인턴이 있다면 좀 웬만해서는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인턴을 어떻게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 되게 어떤 그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잡 디스크립션이 정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공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와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세부적으로 보통 외사의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잡 디스크립션이 아주 세부적으로 1번, 2번, 3번, 그리고 또 기하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입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나열되어 있고 잡 디스크립션이 나름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좋은 인턴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긴 한데요. 특히 대형사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인턴을 그렇게 체계화되게 뽑지는 않는 요즘 경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좀 이렇게 소형사라 그래도 국내사도 이제 외사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디스크립션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또 왜 그런 것들이 있냐면 외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국내사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믿고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한번 숙지해보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인턴을 내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 곳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한번 면접이라도 보고 싶다. 면접을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먼저 그 업계 내에 분명히 취업을 하신 선배나 아니면 먼저 취업한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 이 친구분이신데 먼저 취업을 하셔서 좀 높은 분에 계신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금융업에서. 그럼 최대한 그러한 네트워크나 하여튼 주위에 계신 그런 여러분들과 상담이나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소위 그 사람을 뽑을 때도 레퍼런스 체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그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인턴이라고 한들 물론 풀타임보다는 조금 레퍼런스 체크의 그런 수준이 좀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지원하기 전에 그 정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나 먼저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업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분들이라면 그래도 그 회사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꼭 물어보시고 정말 운이 좋게도 그 회사에 아시는 지인분의 지인이 있다 그러면 꼭 한번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가 어떠한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좋은 인턴이라고 이제 파악이 되면 당연히 해보시고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해서 그래도 한번 면접은 가보고 싶다. 그럼 일단 면접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면접을 한번 가보셔서 일단 들어가셔서 이렇게 회사 분위기를 한번 쫙 들어가는 동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나 뭐 회사 분위기가 좀 약간 칙칙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냥 되게 빈 방에 들어갔는데 회의실 같지도 않은 회의실에
막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좀 회의실에 딱 맞춰 시간에 갔는데, 뭐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좀 체계화가 좀 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그런 거죠. 인터넷 딱 왔는데, 그냥 저기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가서 저기 앉아서 그냥 뭐 내가 시키는 거 아무거나 해. 약간 이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좀 체계화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딱 회의실 같은 거에 딱 들어가서 정말 웬만해선 거의 시간에 맞춰서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그 인터뷰를 진행해 보시고, 마지막에 그 회사가 나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나에게 시키려는 일은 무엇인지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고, 지금 이 회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런 프로젝트에 제가 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명쾌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대방의 인터뷰어가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거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인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젝트에 너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거다. 네가 리서치를 하게 될 건데 어떠한 리서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인터뷰어가 있다면 아마 그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믿고 한번 인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인턴을 구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총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일단 한번 1차 파악을 해보시고, 2차로는 조금 큰 것과 작은 것 중에서는 통계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경험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큰 곳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큰 곳에 경험을 쌓아서 한번 작은 곳에서도 한번 인턴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절차를 밟아서 나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저희를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꼭 한번 면접 기회가 소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면접 기회가 온다면 가셔서 한번 면접을 보시되 한번 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고 회사 분위기를 살펴보시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프로세스화 되어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좋은 인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인턴을 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